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최악의 참사인 올랜도 총기 테러는 자생적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오마르 마틴이 IS에 충성 서약을 했지만 직접 연관된 증거를 찾지 못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자생적 테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는 감행 시점이나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12일 새벽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직전 9.11에 전화해 이슬람 국가에 충성 서약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새벽 2시쯤 올랜도 소재 인기 게이 클럽 펄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29살 오마르 마틴이 클럽 앞을 지키던 경찰관과 교전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클럽에 진입한 후 인질 3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용의자 마틴은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1986년 뉴욕 출생인 마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은 범행 직전 9.11에 전화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에 충성 서약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틴은 이미 IS 동조 의심자로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FBI와 플로리다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와 부상자를 돕기 위한 성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성소수자 커뮤니티 플로리다 평등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gofundme.com에 개설한 펄스 총기 난사 희생자 지원이라는 모금 사이트에 $360만 가까운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개설 이틀 만에 약 8만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성금 모금 주최 측으로부터 사이트에 게시하는 대가로 모금액의 5%에서 8%의 수수료를 받는 gofundme.com도 가장 많은 $10만 쾌척했습니다. 플로리다 평등은 현재 올랜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해 모금 사이트를 개설한 약 150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믿을 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을 미끼로 가짜 모금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WPLG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낯선 자선단체 사이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부 권유 문구도 무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랫동안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46번 도로 선상에 있는 웬디스가 매장 새 단장을 마치고 한인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다른 업소에서 한인 어르신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던 터라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46번 도로 선상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 웬디스. 팰리세이즈 팍, 포트리 한인타운과 인접해 있고 주차도 편리해 오랫동안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웬디스 버그는 지난 수개월에 걸친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늘 한인 노인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Senior people are very important. We need to give them the respect. Where would we be without them, right? And we're happy for all our customers, and we just want to be a nice place and give back to our community. 장시간 테이블을 차지하는 노인 고객을 반기는 가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가게들이 한인 노인들과의 마찰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노인들의 쉼터 문제는 한인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예전보다도 훨씬 좋아요. 예,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또 아주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분들하고의 좋은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맥도날드처럼 노인들이 쫓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노인들을 배우해주고 또 값도 커피가 제일 쌉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 노인들도 매년 연말이면 직원들의 파티 비용을 기부하는 등 매장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햄버거 가게 이야기가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4일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14일 열린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힐러리는 샌더스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8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힐러리는 78.7%, 샌더스는 21.1%를 얻었습니다. CNN 추산에 따르면 힐러리는 이날까지 2,80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 2,383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샌더스는 47명에 불과한 슈퍼 대의원 지지를 포함해 총 1,878명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비선거를 마지막까지 치룰 자세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에서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는 최종 지명 절차를 거친 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통령 선거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본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얻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곧 힐러리 지원 연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위스콘신주 집회는 올랜도 총기 난사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큰 불경기를 겪으면서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업계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종업원이 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스몰 비즈니스는 주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신용 기준을 완화하고 $5,000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5,000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소기업 지원 기금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이 기금으로 지난 회기 1,281개의 사업체의 대출을 승인했고 4,02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4,883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전체 대출 기금의 규모도 현행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액됩니다. 김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해 뉴욕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스몰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됩니다. 지난 11일 20대 한인이 무장 강도의 피습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플러싱에서 강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구경찰서 범죄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관할에서 75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과 비교해 21% 증가했습니다. 한 주에 평균 3건 이상의 강도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13일에는 와이스톤의 한 술집에서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이 권총으로 업소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업소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범인은 손님들을 위협하다 69세 남성으로부터 머리에 총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던 블루바드와 158 스트릿이 만나는 곳의 한 주차장에서 63세 남성이 2명의 타인종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셀폰을 빼앗겼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강도 외에도 주택 침입 절도는 해당 기간 전년도 118건에서 131건으로 11%가 늘었고 중절도도 345건에서 387건으로 12.2%가 늘었습니다. 전체 주요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691건에서 749건으로 8.39%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허위로 표기된 수산물로 인한 한인 소매상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수입산이나 다른 지역의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과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돼 있지만 뉴욕주 내에서 포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면서 허위로 표기된 수산물은 한인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수산인협회는 지난 2013년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하원과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여성도 18살이 되면 증병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2018년부터 실시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삭감하는 반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연방 상원이 14일 18살이 되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예산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여성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6,02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 일부에 포함된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원은 곧 하원 군사위원회와 공동회의를 열고 법안 수정 작업을 거쳐 하원도 유사 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병 등록 의무화 대상은 18살에서 26살 사이 남성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에 여성도 포함시켜 18살이 되는 모든 여성도 징병 대상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미등록 시에는 펠그랜트 장학금 등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삭감하도록 반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여성의 징병 등록 의무화는 오는 2018년 1월 이후 18살이 되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3,00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해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으로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